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 가석방 심사했는데 보류가 됐네요. 부적격 판정이 아니고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심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7월이면 1년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가석방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허라고 거예요. 불허가 돼야 되잖아요. 네. 불허가 아니라 보류가 됐다. 보류가 됐어요. 한 달 있다 또 한다는 거예요. 또 심사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또 특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특사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기 아닌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총선 참패하고 대통령 지지율 막 그냥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걱정돼 가지고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올리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무슨 뭐 형기를 70% 이상 마쳤으니까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네. 처음부터 그럼 만약 그럴 생각이 없으면 올릴 필요도 없는 거지. 떠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뭐 예를 들면 보류해 놓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뭐 좀 정신 차렸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한 번 더 시간 좀 갖고 다음 달에 가서 해버리면 이 김이 일정 부분 빠지는 거잖아.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지금 당장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 일단 시간 조절,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가석방 심사 받아서 가석방이 되려면 뭐 특사로 나오려고 하면 자신 이제 뉘우치고 뭔가 열심히 안에서도 생활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2심 판결 이후에 최은순 씨가 보였던 건 굉장히 억울했단 말이죠. 막 법정에서 막 오열을 소리치고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태도가 좀 바뀌었을지도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저는 역차별 받아도 안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최은순 씨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축소해서 처벌했거든요. 사실은 1년이라는 형기가 그 잔고 조작이라는 몇백억에 관한 잔고 조작에 비해서 또 내지는 이것이 소송 사기 혐의까지 있는데 그건 기소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송 사기를 그 금액을 하면요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그냥 무기징역이에요 사실은 법정 최고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온 거는 꼴랑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대가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축소한 처벌이었다. 저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뭐 오르는 것까지는 뭐 저는 뭐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거 네.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되는 결정이고 법무부가 만약에 총선 결과가 좋았으면은 진짜 가석방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총선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이제 민심의 여론을 좀 의식해서 좀 보류한 거라고 보고 뭐 이제 형기가 이제 1년이니까 그걸 다 채우면 이제 7월에 아마 석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최은순 씨는 뭐 가석방으로 풀려 나오든 형기를 마치고 나오든지 간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추가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전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이채영명주 했을 때 그 주에 해당하는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이제 파생 상품이죠. 파생 이제 주의 상품. 파생 상품.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김건희, 최은순 이 두 모녀에 대한 뭐 수익 얘기도 23억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또 어떤 수사가 있게 될지 거기에 대한 판단 결과도 어떻게 될지 이건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그 같고요. 양평에도 뭐 김건희 씨 일가가 네. 뭐 지금 땅을 소유해서 지금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이것까지 싹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 할 게 많다, 수사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한 게 어제 있었던 루마니아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 네. 굳이 국빈 방문이죠? 제가 보니 국빈 방문으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방문. 국빈 맞습니까? 맞아요. 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요. 등장 안 했습니다. 아 저는 어떻게 등장 안 했지라고 딱 봤더니 예. 환영식과 뭐 공식 이 오찬 여기에 대통령들만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배우자가 같이 왔으면 명분이 같이 왔으면은 함께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네.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참 희한한 거 그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 보세요? 위원장하고 비슷하네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찬 먹자 그럴 때 아파서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아파서 안 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대통령 영부인이 국빈 방문 같이 환영식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근데 어디를 아니 그러니까 아파서 안 근데 간것 더 같은- 웃기는 게 뭐냐면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공식 행사를 했대. 비공개로 공식 행사. 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투표도 비공개로 했는데 그러니까 투표도. 비공개로 공식 행사를 했대. 그렇게 참신하다. 나와요 언론에. 공식 그래요? 행사에 참여는 했어. 근데 그게 비공개래.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게 공식 행사야?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공식 행사래.
이 뭐하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걸 이제 모순이라 부르죠. 그래 모순. 모순이지. 공식 행사를 하는데 왜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사진 한 장 안 찍고. 아니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루마니아 영부인한테 굉장히 결례 아닙니까? 결례지. 그분은 사진도 못 찍고 그분 와가지고 루마니아에서 오해받겠습니다. 당연하지. 영부인 뭐 하고 있냐고. 루마니아에서 오해를 받지. 아 루마니아. 네, 그 국민들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아 왜 영부인은 그렇지. 왜 세금만 쓰고 활동도 안 하냐고. 근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못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부인 리스크 때문에 결국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네. 여사 리스크 때문에 루마니아 공식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분과 사진도 못 찍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끼리만 만나지. 네. 예를 들면 그쪽 루마니아 그 부인 영부인이나 이분도 못 나와요. 그렇죠. 같이. 아 그분은 왜 그래야 돼? 피해를 보내. 그렇지 피해를 보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투표도 네. 떳떳하게 못하고 비공식으로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영부인 자리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진다. 그게 지금 이 루마니아 지금 그 대통령과의 만남과 똑같은 지금 사례거든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거 동아일보에서도 칼럼을 썼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냥 사법 처리를 진행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가정법원이 양재동에 있는데 양재동이 멀지가 않다. 빨리 가서 가족관계를 정리를 하든지 뭐 정리를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놔둘 겁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게 국민적 부끄러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아니 그 계속해서 보면은 그동안 총선 전에 나왔던 얘기, 특별감찰관 얘기도 빨리 이제 해야 된다. 제2부속실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부인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도 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영부인이 활동과 임무 뭐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된 상황, 이거 국민단에 피해를 주는 거고 대한민국 국격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에도 좀 지장이 있는 거죠. 업무에도 대통령 지장이 업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간접적 영향은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마저도 물론 이제 본인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든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도 결례가 되고 다른 외교 사절은 아니면 외국의 정상들이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언론들도 그걸 가만히 있게 루마니아 언론이 보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영부인이 사라졌다. 이유는 대한민국 영부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창피스러운 얘기고 이런 분이 대통령 부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전체적으로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윤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그리고 그렇지.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 얘기했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숨었거든요. 그럼 3단 논법에 의하면은 범인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 구조로 따지면은 그럼 범죄자는 안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어떻게 같이 삽니까? 안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뱉어놨던 말들이 본인의 지금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라서 네. 아니 저는 이거 뭐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면은 동아일보가 이야기한 대로 사법 처리에 응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좀 별거를 해서 따로 살든지 뭐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부속실을 만들어서 뭔가 공개를 하든지 어느 걸 하든지 정리를 안 하면서 지금처럼 뭉개고 간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가장 안 좋은 지금 대처 방법이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참 정면 돌파를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특검이죠. 특검. 정면 돌파가 특검. 아니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했으니까 떳떳하니까 특검을 받아서 정면 돌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외에 범죄와 타협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은 그 원동력이었는데 그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충성하잖아요. 애처가. 너무 충성합니다 지금. 네.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 사랑이. 공사 구별은 해야죠. 사랑은 사적인 거잖아요. 음. 공사 구별 못하면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이 범죄 혐의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1심에서 실형받은 인물이잖아요. 6개월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비서실장 세우고 막 직접 나와서 막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여야 간 소통 잘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얘기했는데 네.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정진석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정진석 심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정진석 그 심판.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랬잖아. 왜 이재명 대표 안 만나냐고 그랬더니 범죄. 피의자라고.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아, 이것도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똑같은 영향 논리로? 주지. 비서실장으로 더 영향 만들어놓으면. 주죠 재판에. 당연하지.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요 법원에다가 했던 말 있어요. 그 가처분 국면 때 음. 법원 선 넘지 마라 막 이따위 소리를 했거든요. 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법원에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그렇지 위협이지. 선 넘지 마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 앉혀놓는다는 거는 저는 이거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인선을 보고 이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엄청난 수 있죠. 영향을 주죠 판사들한테. 당연하지. 하여튼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참고로 2심 올라갈수록 더 영향을 주는 게요. 예. 2심 판사들은 대법관이 꿈입니다. 근데 아하. 대법관을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영향 안 받습니까? 대통령실 2인자인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안 만난다면서요. 그 국민들이 2년 동안 참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정진석 실장은 임명하면 안 되는 되지.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 댓글에 뭐 이시원 비서관 얘기도 했는데 이시원 비서관은 사실 거의 징계를 서울시- 받았죠. 징계. 서울시 공무원. 예 간접 조작 사건 그 담당 검사 때문에 지금 징계는 받았어요. 그때 받았죠? 징계는 그때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죠. 예. 받았는데 다시 또 지금 윤 대통령 측근으로 와 있고 유재훈 관리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시원 그 공식 집사비서관은 네. 국기문란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에 가장 저는 주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은 사실 잘 모르고 그랬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아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원래 사인했는데 난리를 치니까 바꾸고 국회 와가지고는 아 뭐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약간 모욕을 좀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몸통일까? 아니면은 저쪽 대통령실이 몸통일까? 그걸 조사해보자는 게 지금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할 게 너무 많고 밝혀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